자, 이제 고양이 UV 피는 거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링에 살짝 수정이 있었는데 이게 턱 부분이 너무 밑으로 내려가 있어서 좀 살짝 위로 올렸습니다. 그거 말고는 변경점이 없어요. 자, 우리가 이거를 할 때 지금 보시면 여기 넥타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시메트리가 돼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거 색을 바꿔가지고 좀 잘 보이도록 해야 되겠네. 예. 자, 어떻게 할 거냐면 꼬리도 양쪽 시메트리로 할 거기 때문에 여기도 반으로 가르고, 그리고 넥타이도 위쪽은 반으로 갈라서 할 거기 때문에 여기도 이렇게 뜰 겁니다. 이 상태에서 UV를 피고 시메트리를 나중에 걸 거예요. 자, 그대로 UV를 펴도록 하겠습니다. UV 원래 들어가서 예전에랑 피는 방법이 조금 달라졌을 수 있으니까 잘 보시고, 이렇게 새롭게 달라진 점을 좀 보시면 금방금방 필 수 있습니다. 자, 면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컨트롤 A 누르면 전체 선택입니다. 그 다음에 프로젝션으로 정면으로 이렇게 둡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옷에도 재봉선 있듯이 그 재봉선대로 그대로 잘라줍니다. Shift R 잘렸어요. 자, 이게 다리도 잘라줘야 되는데 다리는 조금 다릅니다. 다리는 밑에부터 먼저 자릅니다. 여기 Shift R, 그리고 바깥쪽을 안쪽을 잘라줍니다. Shift R. 바깥쪽은 그대로 두세요. 그러면 이제 몸통이 다 잘렸고, 넥타이는 어떻게 자를 거냐면 넥타이는 여기만 자릅니다. Shift R. 아닌데 여기만 잘라도 됩니다. 요 뒤쪽에 자세히 보니까 여기가 아닙니다. 다시 여기를 잘라야 됩니다. 여기랑 여기 한 번 정도 더 잘라주면 좋고요. 네. 저기가 기준이 뭐냐면 자를 때 막 자르는 것 같아도 그게 아니고 앞면 뒷면 어느 쪽에 이어지는가, 면적은 넓은가, 잘랐을 때 왜곡이 적어지는가 안 적어지는가에 대한 거를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걸 눈으로 보고 어떻게 합니까 이럴 수 있겠는데, 오랜 경험에 의해서 축적된 그거라, 쉽게 말해서 많이 해봐서 어디를 자르면 정확하게 딱 잘리겠다를 미리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뭐 막 엄청난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다 잘랐습니다. 귀 남았네요. 자, 귀도 완전히 잘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귀 완전히 자르고, 그리고 이렇게 앞쪽, 옆쪽을 잘라주는 게 좋습니다. 이 정도 잘라주면 되겠네요. 네. 자, 그리고 전체 펴기. 이렇게 펴졌거든요. 이게 잘 펴졌어요. 정리하는 거를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가 얼굴인데, 얼굴은 얼굴 쪽이 앞쪽 왼쪽으로 오도록 해주면 됩니다. 여기가 손 앞쪽이죠. 옆쪽으로 놓고요. 여기가 뒤쪽이고 이렇게 놓고, 이제 여기는 어떻게 한 번 더 자를 거냐면 어깨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를 한 바퀴 삥 돌려서 잘라줄 겁니다. 실제로 옷도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재봉선 따라 보면. 그래서 여기랑
그리고 여기랑 합칩니다. 이게 선택할 때 다 선택되기거든요, 옵션이 이게. 그래서 이거를 해제하고 엣지를 고른 다음에 여기를 다 선택해서 Shift S를 누르면 이렇게 Shift S 누르면 이렇게 붙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정리한 것처럼 나머지도 이제 다 하나씩 정리를 해줄 거기 때문에 정리되는 대로 다 각각 넣어줄 겁니다. 이게 지금 설마 잠깐만요. 일단 에디터블 폴리를 먼저 하고 크기엔 변화가 없는데 저렇게 나오네? 신기하네. 자, 리셋 엑스폼을 한번 해줍니다. 깜빡했는데 원래 UV 하기 전에 리셋 엑스폼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우리가 자동 켜기를 하거나 릴렉스 걸 때 출력이 이상하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주면 되겠고, 여기가 귀 이렇게 펴주면 잘 펴진 겁니다. 여기가 넥타이도 잘 나왔고 문제 없고, 여기가 스카프도 문제 없고, 여기가 발도 문제 없고, 다 잘 나왔네. 자, 이거 회전해서 맞추고, 스카프도 여기 회전해주고, 스카프 뒷면은 안 보일 정도로 작게 해줘도 돼요. 넥타이 뒷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얘네 두 개는 이렇게 따로 잡고 이렇게 옆으로 빼놓을게요. 발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얘네는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색만 넣어줘도 될 정도입니다. 나머지를 다 선택하고 이렇게 정렬 하면은 이 정도로 나오면 잘 됐네. 잘 됐고요. 근데 이제 간격이 너무 따닥따닥 붙어 있어 가지고 그릴 때 옆에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간격을 떨궈주는 게 좋습니다. 자, 패딩에서 0.01 넣고 정리. 이 정도면 좋습니다. 그리고 위치를 조금 바꿔주는 게 좋은데, 얼굴이 위에 가는 게 좋고 몸통은 얼굴 아래에 있는 게 좋고, 귀는 당연히 얼굴 옆에 있는 게 좋고, 뭐 이런 식으로 위치별로 정리를 조금 해줍시다. 다리는 아래에 있는 게 좋고, 팔은 옆에 있는 게 좋고, 꼬리는 이쪽 옆에 있는 게 좋겠고, 여기 스카프는 얼굴 바로 옆에니까 얼굴 바로 밑에 쪽으로 와서 이렇게 배치되는 게 좋겠고, 이런 식으로 위치에 따른 정리를 좀 해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와야 저기 위치가 맞지.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맞춰주고, 자, 꼬리도 이쪽으로 넣고, 여기도 충분하고, 됐네요. 이렇게 아까 전에 이거 얘기했던 거는 작게 해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처에 이렇게 해가지고 최대한 작게 해서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얘도 넥타이 뒤편이었으니까 타이 뒤편 이렇게 작게 해서 옆에다가 살짝만 넣어주면 되고, 여기는 발이었으니까
여기 보면 릴렉스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네, 원래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동 표기라 하면 왜 저렇게 되는지 모르겠네. 사이즈가 네, 사이즈 조절 살짝 다시 해주고 자동 표기에 뭔가 살짝 저런 게 있나 보네요. 뭐라 그래야 되지? 버그. 버그. 버그까지 볼 수 있을 정도의 치명적인 건 아닌 것 같고, 좀 계산 오류? 계산 오류도 버그인가? 생각해보니까.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살짝 해가지고 해주고. 꼬리. 이거 잘라야 되나? 그냥 가져요, 이 정도. 어차피 면적이 이렇게 넓지 않은 데니까. 잠깐만, 확인 좀 해보고요, 면적 좀. 네, 그냥 갑시다, 이거. 귀는 이 정도면 되겠어요. 네, 해가지고. 자, 이렇게 하면은 요거를 움직여서 여기 넣으면 딱 들어갑니다, 이렇게. 선생님은 왜 한 방에 딱 들어가나요? 라고 하면은 이거는 경험 때문에 이 네모 재가면서 위치 잡은 거라. 여기 보면 요게 이제 자동 정리거든요. 근데 자동 정리가 위치와 각도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요. 자동이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수동으로 조금 만져주시면 되고요. UV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다음번에 처리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여기 보면은 가운데 쪽에 이렇게 넥타이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요거는 좌우가 다르죠. 일부러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여주려고. 자, 이거를 디태치를 먼저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얘가 시메트리 걸릴 때 얘는 안 걸리겠죠. 자, 오브젝트가 흰색이 안 보이니까 빨간색으로 바꾸고, 그죠? 이 두 개가 서로 다른 오브젝트예요, 얘랑 얘랑. 그래서 이제 회색으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선택 상태가 잘 안 보이니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두 개 따로 해두고 얘만 시메트리 하는 거예요. 시메트리 할 때 X로 해서 시메트리 해주고, 그럼 문제 없는지 돌려가면서 확인해보고,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고요. 다 잘 붙었고 문제 없고. 이 상태에서 우클릭하고 에디터블 폴리 해줍니다. 시메트리를 더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태치하고 여기 더해줍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준비가 됐다고 봐도 되고, 여기 오브젝트 이름을 이렇게, 그리고 원래는 메테리얼도 만들어서 메테리얼에 이름 넣고 메테리얼 적용하고 그리고 내보내면 되는데, 메테리얼 이름 넣고 적용하고 하는 거는 바디 페인터에서 해볼 거기 때문에 거기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내보낼 거거든요. 내보내기 전에 주의사항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커스터마이즈에서 유닛 셋업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할 것. 센티미터, 센티미터. 오케이. 어디 있냐면 커스터마이즈에 여기 있습니다. 자, 그리고 리셋 엑스폼 확인할 것. 리셋 엑스폼 걸어주고, 그냥 내보내기 전에 한번 걸고 에디터블 폴리에서 더해주세요. 안 더했잖아요? 그럼 리셋 엑스폼 안 된 거예요. 자, 세 번째, 해당 오브젝트의 위치가 정확히 000에 위치해 있는지 확인하세요. 안 그러면은 이렇게 공중에 붕 떠가지고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안 좋습니다. 특히나 캐릭터 하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들 중 하나예요. 저렇게 주면은 나중에 이제 이거를 받아가지고 오브젝트 배치하고 이런 사람들이 고생해요. 해당 위치가 0점이 안 나와서. 자, 익스포트 할 때 익스포트 말고 익스포트 셀렉티드로 내보낼 거야. 내가 내보낼 거를 선택해서 선택한 것만 내보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뒤에 백판이랑 이 옆에 사이즈 맞추느라고 만들었던 박스도 다 나갑니다. 자, 그게 다 됐으면 그 다음에 익스포트 셀렉티드 눌러서 익스포트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주의점이 있는데, 선생님 중간에 한글 경로 써도 되나요 안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는데, 왜 그렇게 물어보는지 이해가 조금 되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한글 경로 쓰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인 거죠. 맞습니다. 한글 경로는 쓰면은 내가 쓸 때는 편한데 다른 프로그램들에서 오류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요 위에 보이는 요거 있죠, 요 경로, 여기에는 한글이 안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이브합니다. 세이브 할 때는 뭘로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럼 오토데스크 메디아 엔터테인먼트 기본 세팅으로 내보내면 됩니다. 여기서 터보 스무스를 끄고 승딩 그룹 정도만 켜주면 돼요. 이 정도만 해주면 돼요. 나머지는 볼 게 없어요. 그냥 이 정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신경 써야 될 부분이 하나가 더 있다면은, 여기 유닛 오토매틱으로 되어 있고 센티미터 되어 있는데, 이게 인치로 나와 있진 않은지 확인을 할 것. 저게 왜 그러냐면, 이 익스포트가 생각해보면 파일 세이브랑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세이브했다 로드했다 할 때 저게 인치로 되어 있으면은 세이브 로드를 반복할 때마다 사이즈가 점점 줄어들거나 커집니다. 왜 그래요? 라고 하면은, 눈에 보이는 사이즈와 실측하는 사이즈가 달라서 그래요. 자, 이제 내보냈으니까 시네마포디에서 작업을 켜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네마4D가 켜지면 맨 처음 해야 되는 건 뭐냐면 UI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UI가 제 거랑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UI를 뭐로 바꿔야 되냐, 윈도우, 커스터마이즈, 레이아웃, 여기서 바디 페인터, 3D 페인트 요거로 바꿔줘야 됩니다. 원래는 이게 뭘로 되어 있냐면, 원래 이걸로 되어 있어요. 굉장히 당황할 거예요. 이거 내가 보던 바디 페인터가 아닌데? 라고 하면은, 바디 페인터 UI가 아니기 때문에 바디 페인터 UI로 바꿔줍니다. 뭐야, 여기도 생겼네. 그냥 이거 클릭하고 바꾸라고 해도 되겠다. 자, 이거 클릭하고 바꾼 다음에 커스터마이즈에서 세이브 에즈 스타트업 레이아웃을 눌러줍니다. 그럼 이제 킬 때마다 이렇게 켜질 거예요. 매번 번거롭게 이거를 할 필요 없이. 자, 그럼 다음 에디트 가서 프리퍼런스 누릅니다. 여기에서 해줄 거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인풋 디바이스에 가서 그래픽 타블렛이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자, 이게 됐으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바디 페인터 3D 와서 프로젝트 온 인비지블 파츠, 우리가 프로젝션을 쓸 때 안 보이는 부분까지 채색할 건지 물어보는 거예요. 채색한다고 체크해주면 돼요. 이거 두 개가 됐으면 됐고요. 바디 페인터 기본 이게 디폴트 포맷인데, 뭐 PSD로 바꿔주면 저장할 때마다 새로 일일이 TIF를 PSD로 바꿀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저장할 때 그냥 새로 생성하고 저장하면 PSD로 저장됩니다. 편하겠죠? 이런 거 해주면 되고, 그 뭐라 그러지? 유저 친화적인 뭐 그 정도 옵션이니까. 그리고 이제 바꿔야 될 게 하나가 더 있는데, 우리가 바디 페인터에서는 포토샵처럼 B나 E를 누른다고 저 브러쉬와 지우개가 선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Shift F12번 누르면 여기에서 브러쉬, 스펠링이 틀렸네, 브러쉬 툴 포 페인팅 텍스처라고 되어 있는 게 브러쉬 툴이에요. 여기서 B를 누르고 어사인을 등록을 합니다. 그럼 물어볼 거예요. 이거 브릿지인데 괜찮겠어요? Yes 누르면 됩니다. 왜냐면 브릿지는 모델링 옵션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여기서 모델링 할 거 아니니까. 이레이즈 툴, 이게 지우개입니다. 여기서 E 엔터. 아이고, 이거는 쇼컷이지. 여기다 해야지. E 누르고 어사인 등록. 그러면 무브가 있는데 괜찮겠습니까? 괜찮다. 그리고 이제 제가 자주 쓰는 게 뭐가 있냐면 스미어라고 있어요. 스미어가 뭐냐면 이거 문지르기 툴이에요. 손가락 툴. 이거 R로 합니다. 어사인. 로테이트가 아닌데 괜찮겠어요? 예스.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그리고 또 뭐 있지? 이 정도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봐야 될 게 뭐가 있냐면 나중에 이제 그 뭐라 그래야 되냐, 아니구나, 거기까지는 이제 모델링은 불러와서 설명해야죠. 자, 이거 여기서 모델링 불러올 때는 이 희한하게 이 시나포니는 임포트가 없어요. 얘네 임포트가 왜 없냐면 임포트를 저개념으로 인식합니다. 뭐라 그래야 되지? 로드. 그래서 얘네는 똑같이 우리가 여기다가 만들었던 것과 같이 캣 어디 갔니? 자, 여기서 캣을 불러옵니다. 열기. 열기예요. FBX로 열 때는 이렇게 열리는데 그냥 OK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제대로 불러와졌죠? 대신에 이렇게 불러와지면 얘가 이제 준비해줘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채색을 할 수가 없어요. 브러쉬인데. 그죠? 그래서 메테리얼에 가서 새 메테리얼을 만들고 메테리얼을 활성화하고 그리고 텍스처 탭에 여기 텍스처 있죠? 여기다가 새 텍스처 만들기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새 텍스처 만들기 하고 2048 좋네. 파일 네임을 뭐라고 할 거냐면 cat 쉽죠.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 뭘 하냐면 여기 다시 눌러서 그대로 여기에는 저장이 없나? 자, 텍스처 탭으로 옵니다. 그 여기 cat psd 돼 있죠? 파일에서 세이브 누릅니다. 그럼 물어봐요. 뭘로 할 건지. 당연히 psd. 오케이. 그래가지고 저장 경로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뭐 우리가 작업했던 데 있잖아요. 어디 갔니? 여기 바로 위에 있는. 네. 여기다가 cat psd 저장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칠할 준비가 됐냐? 아직 안 됐죠. 왜냐하면 이거를 등록을 안 했거든요.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여기다가 딱 놔주면 그릴 수 있다. 네, 이제 그리기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안 됐으면 다시 영상을 뒤로 되돌려 가지고 안 된 데 있나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텍스처에서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뷰에서 자 브러쉬를 한번 클릭하면 브러쉬 옵션이 뜹니다. 프레쉬어 왼쪽에 보면 필압 체크할 수 있고요. 필압 체크하고 필압 강도 설정해 주세요. 저는 한 요거 60에서 40 사이 정도 씁니다. 그 스페이싱을 간격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스페이싱은 너무 20 이상까지 올리면 안 되고 10 이하로 줄여도 좀 별로예요. 그 사이에 놓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맨 위에 있는 게 사이즈인데 사이즈 조절 적당히 해가지고 해주시면 되겠고 저는 이거 대괄호 여기 밑에 보면 여기 뜨죠? 줄이거나 늘리거나 해서 씁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쓰고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채색이다 보니까 컬러를 항시 보고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요거 컬러 탭을 이렇게 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자 보세요. 여기 요거 네모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여기다가 자 그리고 컬러 이렇게 보여지게 컬러 클릭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포토샵에 컬러 선택해서 하는 것처럼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레이어에는 뉴 레이어 만들 때 여기 밑에 있는 하단에 보이는 요거 뉴 레이어 요거 있어요. 아이콘 이거 클릭해가지고 뉴 레이어 만들든지 아니면 펑션의 메뉴에 뉴 레이어 하면 됩니다. 선생님 폴더가 안 보입니다. 뉴 레이어 셋이 폴더입니다. 여기 드래그해서 이런 식으로 밑으로 넣어주면 폴더 안에 넣어서 작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레이어 골라서 이렇게 칠해주면 되는데 자 이제 칠할 때 주의점이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게 3D 모델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그림자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나 그림자 들어가 있는 상태로 칠하는 거 좀 그런데 라고 생각되면 디스플레이 가서 콘스탄트 쉐이팅을 누르면 그림자가 싹 사라집니다. 자 근데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진짜 너무 못 칠하겠죠. 그러면 그 바로 밑에 콘스탄트 쉐이딩 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라인을 미리 보기 해줍니다. 그래서 요거를 라인 미리 보기 했다가 콘스탄트 쉐이딩 했다가 바꿔가면서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우리가 이걸 3D에서 칠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퍼스펙티브라고 해서 자 요렇게 보면은 발이 작아 보이고 귀가 커 보이죠. 자 반대로 요렇게 하면은 발이 커 보이고 귀가 작아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왜곡이 먹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왜곡을 적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카메라에 가서 패러렐을 눌러서 요거를 작게 해준 다음에 왜곡이 거의 없게 해준 다음에
정면에 와서 채색을 진행하면 됩니다. 채색 진행할 예시는 제가 미리 채색을 해놨거든요. 그래가지고 빠르게 채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어요. 요런 느낌으로 해줄 겁니다. 백업 안 한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요런 느낌으로 칠을 해볼 거예요. 이렇게 크게 해서. 이때는 우리가 뭘 써볼 거냐면 이 프로젝션 페인팅이라는 걸 써볼 겁니다. 자, 프로젝션 페인팅을 키면은 브러쉬가, 잘 보세요. 껐을 때는 이렇게 내리고 브러쉬 옵션을 여기까지 켜주고, 오케이. 이 정도면 되지. 자, 여기서 이제 하드를 올리면 이게 딱딱하게 되면서, 자, 옆으로 브러쉬가 가면은 옆에만 칠리죠. 이게 왜 그러냐면 3D 표면을 따라가기 때문에 측면이니까 정면에서 봤을 때 얇아 보이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게. 근데 자, 여기서 프로젝션 페인팅을 키면 그게 없어집니다. 그냥 2D 브러쉬처럼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편하게 포토샵에서 칠하는 것처럼 이렇게 칠할 수 있어요. 그죠? 게다가 이렇게 칠한 다음에 끄면 돌렸을 때 뒤에도 다 칠해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원래는 앞에를 칠하면 뒤에가 칠해질 리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투영이라 저게 되는 겁니다. 뒤에까지 보이는 거예요. 저렇게. 자, 이제 여기 채색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제 기본 배색을 깔아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 뭐 옷이 흰색이라고 하면 그냥 흰색을 깔면 안 되고 요 정도 색깔 깔아줘야 돼요. 이 정도. 살짝 달라요, 이게. 그냥 흰색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거. 자, 이래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싹 깔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깐 다음에 이거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바로 다음에 뭐가 여기 들어가야 되냐면 전체적으로 덩어리가 들어가야 돼요. 덩어리를 넣을 때는 하드를 뺍니다, 완전히. 그거 다시 넣고 브러쉬를 조금 작게 해서, 쉽게 말해서 기본 그림자 들어가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기본 그림자 넣고, 근데 여기 넥타이 뒤편으로는 기본 그림자를 너무 넥타이에 딱 맞게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애초에 할 수 없기도 하고, 왜냐면 옷은 좌우가 똑같은데 넥타이는 좌우가 다르죠. 그러니까 그림자를 완벽하게 딱 갖다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적당히 갖다 댑니다. 물론 적당히가 매우 어렵긴 한데.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진한 그림자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그림자를 한 방에 그냥 전체적으로 다 넣을 거예요. 겨드랑이 사이, 그리고 여기, 그다음에 아래쪽 전체적으로, 여기 위에서 밑으로 내려갈수록 점차적으로 더 어두워져야 된다. 아이고, 너무 넣었네. 컨트롤 Z 하면 취소되겠죠?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됐네. 이렇게 하면 기본 그림자를 다 넣었고요. 기본 그림자가 들어간 상태로 디스플레이를 이렇게 바꿔보면은 얼추 어느 정도 형태로 나올 건지가 감이 잡힙니다. 그 다음에 레이어 하나 새로 더 얹어서 실질적으로 눈, 코, 입을 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눈의 위치가 여기가 될 거예요.
하드를 좀 올려야 되겠구나. 그렇지. 됐고, 이제 코도 됐고요. 입. 조금 더 위쪽으로. 고양이 입 해주면 됩니다. 아, 이게 지직거리니. 확대해 줍시다.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고양이 요거 있죠? 네. 오케이. 이 정도면 귀엽겠지. 한 다음에 이제 간단한 스케치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요거를 선을 살짝 그려줍시다. 요거 얇게. 우리가 여기는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자, 요렇게 샥 해가지고 여기쯤으로 이렇게 털이 샥 들어갈 거예요. 뒤쪽으로는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털을 살짝 넣어줘. 이 정도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스케치 느낌을 조금 더 넣어야 되는 곳이 어딜까? 여기 주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확대해보면 옷주름 있는데 살짝 들어갔으면 좋겠고, 뒤쪽에도 살짝 있었으면 좋겠고, 여기 꼬리 부분에 지금 그림자가 겹쳐서 좀 별로인 데가 있어요. 여기는 여기서 이 레이어를, 그림자를 따로 레이어화 시켜놨죠. 자, 지우개를 선택한 다음에 프레셔에서 지우개 프레셔 압력 넣어주고 여기만 살짝 걷어줍니다. 이렇게. 이게 또 다 지울 필요는 없어요. 꼬리에도 당연히 그림자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됐죠? 이렇게 적당히 걷으면 돼요. 적당히. 너무 이렇게 빡빡하게 막 걷으려고 하면 안 되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에도 등 쪽에도 그림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저 부분에 앞뒤랑 겹쳐가지고 안 들어갔었으니까 하드를 빼고 그림자를 살짝 이렇게 넣어줍니다. 스카프 있는데 당연히 그림자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그 그림자 같은 거는 레이어를 따로 해서 정리를 해주면 좋습니다. 지우기가 편해요, 무엇보다. 자, 그리고 이렇게 크게 키워가지고 이쪽으로 와서 이쪽에 다시 브러쉬를 작게 해서 여기 스케치 느낌으로 꼬리 덩어리를 살짝 잡아줍니다. 동그랗게. 됐죠? 나머지는 스케치가, 맞다, 바지 정도 해주면 되고, 너무 딱 그거 할 필요 없어요.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자된 것처럼 그릴 필요가 없어요. 좀 이렇게 좀 뭐라 그래, 살짝 러프한 느낌 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 정도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색 넣어봅시다. 자, 레이어 하나 더 추가해서 이번엔 이걸 뭘로 쓸 거냐면 옵션을 멀티플라이로 바꿔줄 거예요. 왜냐면 색이 겹쳐서 들어갔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스카프 부분을 칠할 겁니다. 자, 스카프 빨간색인데 요런 느낌의 빨강이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 찍고 여기 찍고 여기 찍으면 뒤에서 텍스처 쪽에서 보면 어디가 스카프인지 보이죠. 스카프 다 몰려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이거 색깔 다 똑같이 칠할 거거든요.
그럼 한 번에 빠르게 칠할 때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선택하는 게 좋겠죠, 이렇게. 제가 이거 UV를 모아두라고 한 게 그래서 UV를 모아두라고 한 겁니다. 당연히 우리가 일일이 이걸 채색하는 거를 따라다니면서 하는 것보다 위치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선택하고 하는 게 훨씬 빨라요. 그래서 여러 아이템들이 있거나 이럴 때 색깔 분리하기 쉽습니다. 이렇게 빠르죠? 네. 그 다음에 디셀렉트 오라면 디셀렉트 되고, 자 여기 와서 보면 이게 채색됐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스카프 같은 경우에는 그림자가 조금 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스카프 그림자를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선택된 상태면 그림자를 그릴 때도 밖으로 안 나가니까 편하겠죠? 바로 이렇게 선택된 상태로 일단 뒷면이 여기와 그리고 저쪽이니까 저쪽까지 칠해주고, 그 다음에 뒷면 채색됐으면 그대로 앞면에서 덩어리 형태로 이렇게 그림자를 넣어줍니다. 됐죠? 이 정도면 돼요. 됐습니다. 해주면 되겠고, 뒤쪽으로 돌려서 뒤쪽에도 살짝 넣어주세요. 너무 진하게 말고, 네. 이 정도 넣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 배색을 해볼 건데, 우리가 이제 고양이 몸통 쪽으로 저거를 넣을 겁니다. 색깔을 넣을 겁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레이어를 새로 만들고, 자 이게 선택하고 기본 배색을 여기 그리고 여기랑 여기 발까지 해가지고 해볼 거예요. 일단은 얼굴 쪽이랑 그리고 꼬리까지 색깔이 다 같을 테니까 이게 다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다 골라주면 되고요. 밑에도 이렇게 골라주면 돼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배색을 빠르게 해볼 거예요. 자, 아까만이랑 비슷한데 살짝 노란 느낌 나는 색깔 고르고 레이어 자체를 멀티로 바꾼 다음에 이렇게 칠해주면 됩니다. 조금 키워서 하니스 올리고 이렇게 빠르게 칠해줍시다. 시작합시다. 자, 그럼 됐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하나가 더 있죠? 텍스처 디셀렉트하고 이제 우리가 특징이 들어가는 고양이 귀 부분의 색깔을 하나 더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또 만들고 또 멀티 넣고 그 다음에 살짝 색을 조금 진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칠해보면 이 정도 색깔 나오면 되는데, 이게 살짝 블루 느낌 났으면 좋겠어요. 이 느낌이지. 이렇게 이 정도 느낌 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정도 느낌 나는 상태에서 어디 갔니? 여기를 이렇게 칠해줍니다. 따라서 싹 칠해주면 되고요. 이거는 딱히 요령이 없고 그냥 잘 칠해야 되는데, 선생님 한 방에 칠하기 너무 힘듭니다. 끊어서 해도 돼요.
저는 그냥 좀 빨리 하려고 한 방에 하는 걸 뿐인 거고. 여기 칠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어디 있죠? 여기 귀도 그 색깔이죠. 귀도 그대로 색깔 맞춰가지고. 그리고 이제 가서 보면 3D 쪽 가서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아이씨, 몽통이 너무 누르스름한데?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기 와서 레이어 컬러 조정이 가능하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우리가 레이어를 따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해주면 이런 이점이 있다.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귀가 스케치가 빠졌잖아, 그죠? 그럼 이제 와서 여기서 귀 부분에 이렇게 스케치를 간단하게 넣어줄 수 있죠. 그죠? 귀엽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아주면 됩니다. 됐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바디 페인터는 이제 여기까지 잡으면 되겠고, 이제 여기서 마무리할 때 텍스처에서 파일 세이브 텍스처 해주면 작업이 끝난 거예요. 바디 페인터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